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키입니다. 자, 지토 오늘 가져왔는데요. 자, 빠르게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솔라나가 거버넌스 출범으로 16%가량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 정작 솔라나 인프라의 핵심인 지토는 주간 약 3.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3.6% 오르는 것과도 반대죠. 자, 지금 지토는 약 0.76달러 부근이죠. 자, 6월 중순 JTX 기대감에 0.55달러에서 0.79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되말린 자리고요. 자, 사상 최고가는 6달러 대비로 87%가량 낮은 자리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약 3억 6천만 달러의 소형주고 유동성이 얇아서 큰 주문에 크게 출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스테이크의 90%를 쥔 1등 인프라가 왜 정작 솔라나 상승을 못 따라갔는지 그 핵심을 정직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보시면요. 지금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추세인 것은 맞지만 말씀드렸듯이 솔라나가 상승을 했는데 지토가 지금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자, 현재 캔들 아래로는 7일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평선들이 위치하고 볼펜 중단선이 지금 캔들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만약 이 구간이 뚫린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지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어둘 수 있는 가능성들은 모두 열어둔고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토 종목 자체 펀더멘탈 내용들 볼 건데요. 자, 제목은 지토, JTX 해설, 지토 토큰 급등의 배경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의 핵심 내용으로는 6월 중순 JTX 기대와 비트제트 스테이킹 이벤트로 26%가량의 급등을 했지만 이후 되말렸다. 그리고 연간 토큰 발행이 예상 바이백을 크게 웃돌아서 강한 인프라에도 토큰 가격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건데요. 자, 솔라나 검증 소프트웨어의 약 90%가량을 처리하고 유동성 스테이킹 지토솔이 약 24억 달러를 굴리면서 솔라나 실질 경제 가치의 25%에서 30%를 차지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자, 여기에 7월 출시 예정 트레이딩 앱 JTX는 수수료의 80%가량을 지토 바이백에 쓰고 있고요. JIP24로 블록 엔진 수수료 100%가 DAO 금고로 흘러들고 있으며 지금 BAM은 솔라나 스테이크의 28%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최고의 인프라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솔라나는 16%가량이 오르는데 지토는 소외가 됐나? 답은 물량입니다. 지토는 검증자, 스테이커한테 보상을 주려고 토큰을 계속해서 발행을 했는데 이 규모가 연간 9,600만에서 1억 2,800만 달러입니다. 반면에 그토록 자랑하는 JTX 바이백은 연 1,9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에 그칩니다. 즉 바이백으로 사들이는 것보다 새로 풀리는 물량이 3배에서 4배가량 많습니다. 자, 게다가 초기 투자자, 팀 물량, 언락도 올해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자, 결국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쏟아지는 발행 물량이 그걸 다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6월 중순 급등도 사실은 비트제트 이벤트와 JTX 기대가 겹친 일시적인 스파이크였고, 자, 기대가 식어버리니까 이 구조적 물량이 부담으로 다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시가 좋아도 솔라나가 올라도 지토는 따로 놀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재, 구조적인 강점은 살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종목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거시적인 흐름이 불안한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호재가 있어도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자, 반대로 조용했던 종목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결국에 거시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확신했던 자리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이 대응하는 사람의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왜 그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20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트레이더 협회에 참가해서 미리 정보를 받아왔는데요. 자,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와 이런 차트의 유동성을 교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더블 크로스가 형성된 그런 확실한 종목들만 진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자, 이게 저희 트레이딩 팀이 만든 거래량 스캐너입니다. 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고래 투자자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자, 5월 26일에 거래량 스캐너에서 처음 포착이 됐고, 자, 1일부터 3일까지도 포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자, 26일자에 거래량 이상 진호 포착된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1일부터 3일, 4일까지 연속해서 거래량이 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6월 1일 00시 15분경에 이런 식으로 미리 사인이 나갔고요. 자, 다시 차트 돌아가서 보시면 자, 6월 1일 00시 부근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1차로 810원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미련 없이 최종적으로 익절했고 다음 더블 크로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 이 더블 크로스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이자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더블 크로스와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려는 건데, 그냥 아무 종목이나 다 더블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100% 수익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더블 크로스에 근거해서 진입을 했을 때 승률이 95% 이상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는 전략보다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정확한 기준에 근거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거나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차트키 간단하게 하나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리나 애매한 자리 또는 거시 흐름에 눌려서 대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시 내용들 보시면요. 자, 거시는 이번 주에 미묘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워시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됐다라고 언급을 했고,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60K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토 같은 솔라나, 알트의 진짜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죠.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분기 내내 크립토에서 빠져나가던 AI 반도체 주식으로 몰렸던 자금이 있는데 어제 바로 그 반도체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7%가량 빠지고 삼성, SK하이닉스가 6% 넘게 내렸습니다. AI 랠리가 과열됐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왜 지토에 중요하냐면 AI 주식에서 빠진 돈이 다시 크립토로, 특히 위험 선호가 살아날 때 크게 오르는 솔라나 생태계 알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 순환이 진짜로 시작이 된다면 솔라나 활동이 늘고 그 인프라인 지토의 수수료, 수익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될 건 이 기사에서도 짚고 있듯이 이게 진짜 자금 크립토 회귀인지 하루짜리 해프닝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봤듯이 지토는 그 수익이 커져도 발행 물량을 이겨야 오르는 구조라서 거시가 좁아진다고 곧바로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AI에서 빠진 돈이 실제로 크립토로 도는지와 지토 수익이 물량을 따라잡는지까지 함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지토는 솔라나 스테이크의 90%를 쥔 누구도 부정 못할 1등 인프라입니다. JTX, JIP24, BAM 같은 가치 축적 장치도 갖췄고요. 하지만 이번 주가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솔라나가 16% 오르는 동안 지토는 오히려 빠졌다는 거. 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새로 풀리는 발행 물량이 바이백보다 서너 배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업이 좋은 토큰 가격으로 이어지려면 수익과 바이백이 이 물량을 이겨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분기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가라는 겁니다. 자, 솔라나 1등 인프라니까 곧 따라 오르겠지 라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 종목에서 진짜 봐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물량과 수익의 싸움이라는 거고요. 자, JTX가 실제로 큰 수수료를 벌어서 바이백이 발행 물량을 따라잡는지, 언락이 12월까지 소화가 되는지, 베니크, 지토 솔라나 ETF 같은 기관 수요가 실제로 붙는지를 확인하면서 소형주인만큼 반드시 잃어도 되는 소액으로 자리 잘 보고 분할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은 인프라와 좋은 토큰 수급은 다른 문제라는 거 이번 주가 가장 잘 보여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 자체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 지금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차트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호재가 나와도 어떤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고 어떤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잊혀지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호재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호재를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도 차트만 보지 않고 거시 흐름만 보지도 않고, 자, 거래량, 그리고 시장 자금, 실제 뉴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어져 있는 이런 더블 크로스까지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움직인 뒤에 이유를 찾는데, 실제로 시장은 움직이기 전에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월드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더블 크로스도 결국 그런 신호들을 찾기 위한 기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추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하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계좌 흐름을 바꾸는 건 종목 하나보다 시장을 보는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단순히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만약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더블 크로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차트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기준들과 현재 중요하게 체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차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